명절이 다가오면 선물로 인기가 높은 백화점 상품권. 성가보다 싼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혹하는 상품권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65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닌데 왜 그거를 날로 먹으려고 했는지 전화를 해보긴 하는데 계속 전화는 꺼져 있죠. 돈을 보냈지만 약속한 상품권은 오지 않았다는 피해자. 이 부분의 피해는 원금을 회복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설마 하는 순간 당한다는 상품권 거래 사기. 무슨 일인지 알아봤습니다. 실제로 중고거래 사이트를 확인해 보니 백화점 상품권은 물론 다양한 상품권들이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작성되는 상품권 판매 글들. 싸게 파는 분. 상품권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만큼 그로 인한 사기 피해도 적지 않은 상황인데요. 사기 수법은 무엇일까요? 수백만 원 넘게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저희 엄마 생신 선물로 처음으로 이제 명품 선물을 해드리겠다 해서 가진 상품권으로 구입을 하려고 했던 거고 명품 가방을 할인받아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상품권밖에 없어요. 그게 최대로 3%까지밖에 안 해줘요. 그 이상을 구입하려면 개인분들하고 거래를 해야 된다 이런 게 있거든요. 상품권을 알아보던 중 피해자는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상품권 판매 글을 보고 구매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막 10% 이상 이렇게 막 너무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가격은 다 사기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안 하고 딱 합리적이잖아요 5%가. 그래서 5%가 그러셨구나. 적당하겠다 해서 이제 고민을 하셨는데. 구매를 한 거죠. 판매자로부터 인증 사진을 받고 의심을 거둔 아이고. 그녀. 어떡하나요? 그런데 611만 원을 입금하자 돌변한 판매자. 그거 언제 좀 이게 사기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처음에 이 상품권을 등기로 받기로 했어요. 근데 이 등기를 하루 이틀 정도 미룰 때부터 살짝 불안했어요. 근데 제가 상품권을 그 받아주는 시일이 있었는데 그 시일 내로 이제 못 오니까 다시 등기로 그럼 본인이 환불을 해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환불을 안 해준 거죠. 환불 요청을 해봤지만 핑계를 대며 환불을 미룬 판매자. 어떻게 해결되실 것 같다는 말씀이세요? 아까 은행 갔을 때 하는 얘기는 뭐였냐면요. 이거 지금 핸드폰이 와이프 명의로 돼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본인이랑 이제 같이 동행을 해야 된다. 본인이 OTP 카드를 발급하는 거에 대해서는 와이프의 동의가 필요 없잖아요. 그럼 본인인데. 그러니까 이게 행사소설 되네요. 근데 또 들어보면 참 사기꾼 안 같잖아요. 되게 막 허술하고 진짜 억울한 사람 같고 근데 또 돈은 진짜 안 주고 지금도 뭐 아예 그 연락이 아예 안 되는 거면은 연락이 안 돼요 지금은. 처음엔 엄청 잘 되다가 드려야죠 돈 드려야죠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아예 그냥 핸드폰 자체를 꺼놨어요 전원을. 전원이 꺼져 있어 음성 사서음으로 연결되며 삐 소리 후 통화료가 부과됩니다. 백화점 상품권뿐만 아니라 온라인 상품권을 대상으로 한 사기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었는데요. 소액으로 구매할 수 있고 좀 약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자주 이용해요. 네, 1,000원, 2,000원 좀 아끼려고. 그러다가 딜도 걸 수 있고 해서 저렴하게 많이 구매하거든요. 입금 후 문자 메시지로 모바일 상품권이 도착했지만 그런데 4만 원이었나 5만 원이었나? 예. 를 구매했는데 기프티콘을 받았거든요. 사용하려고 가서 보니까 사용 완료된 거더라고요. 쓴 거를 줬어. 사용한 상품권을 판매한 뒤 진짜 나- 연락을 끊은 판매자. 너무 나쁘다. 전화해도 뭐 전화 안 받고 문자 넣어도 안 받고 그래서 잠수 타서 나중에 뭐 소송한다고 하니까 겁이 났던 건지 다시 돈을 돌려주더라고요. 돌려주기. 그래서 받게 되었습니다. 명절 선물로 특히 많이 찾는 상품권. 상품권 거래를 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중고거래 사기 예방을 위해 체크해야 될 사항이라면 판매자 정보가 매우 부실하거나 가격이 시세보다 많이 저렴한 경우, 또 직거래하자고 해놓고 택배 거래를 유도하는 경우 등 이런 경우에는 사기를 의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비대면 거래가 늘며 개인 간 거래로 인한 사기 피해는 늘어나는 상황. 수법 역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은 사기 수법 정보 공유 사이트 등을 통해 판매자가 사기에 이용한 전화번호와 계좌번호를 공유하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하는가 하면
경찰청도 사기 이력을 조회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개인 간 거래 시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월 900건 정도의 피해가 발생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거래를 꾸준히 하고 있는 사람인지 상대방의 거래 이력을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통화를 통해서 상대방의 연락처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사기로 의심되는 판매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해 본 결과 해당 번호와 관련된 6건의 사기 기록과 사기 수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기록이 있네요. 피해를 막기 위한 경찰의 조언도 들어봤는데요. 판매를 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이미지들 있잖아요. 이미지 검색하는 장에다가 올려서 검색해 보면 검색되는 경우가 있어요. 남의 거 도용하는 그런 경우일 수가 있고, 또 안전거래를 하자고 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사이트 링크를 받았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링크를 클릭하면 가짜 결제창이 뜨고 정보를 입력하면 금전적인 피해와 개인정보도 함께 유출될 수 있습니다. 저것도 좀 가차구나. 치밀한 사기 수법에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 사기를 당했다면 대처 방법은 무엇일까요? 일단 중고 사기를 당한 경우에는 가장 먼저 자료를 수집해서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고 또 금융기관에 달려가서 계좌 지급 정지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기를 당했다면 사기꾼과 나눈 대화 내용이라든가 또는 나의 금전 이체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은행에서 발급한 서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가장 좋겠습니다. 사기 피의자의 계좌를 정지하기 위해선 경찰서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하는 복잡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네. 보이스피싱의 경우에는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이라는 법률에 따라서 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계좌를 즉시 지급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는 중고 사기 또는 온라인 거래 사기와 관련해서 이 어떤 계좌를 지급 정지시킬 수 있는 근거 법령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은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에 따라 은행에 전화 한 통이면 사기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가 가능하지만 개인 간 거래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 아하. 지급명령이나 아니면 이 사람 돈을 빼버리면 어쩔 수 계좌를 안내를 하는 한다든지 상황인 건가요? 아니면 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제가 혼자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걸리는 돈을 어떻게 썼는지 것들이니까.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는 상품권 개인 간 거래 사기 수법들.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보완 대책이 절실해 보입니다.